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맛집 오현진 팀장입니다. 한 달여 정도 주식 맛집 또 달려오고 있는데요.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주식이라는 것은 절대 운으로 수익을 거둘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공부 그리고 반복, 학습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주식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니죠. 돈을 벌기 위한 겁니다. 정말 목숨을 건다는 각오로 하셔야 수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개인 투자분들께서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하고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주식이라는 것은 어때요? 한번 잘 배워놓으면 평생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정년도 없어요. 네, 은퇴도 없어요. 장소에 대한 제한도 없어요. 네, 장점이 많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한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주식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본을 탄탄하게 다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어가 볼게요. 목표가 손절가 잡기 하입니다. 하라는 것은 지난주에 상이 있었겠구나. 그렇죠. 2주 이어서 하는 강의입니다. 저의 강의는 처음부터 보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우세요. 물론 중간부터 보셔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드리지만 순서대로 보시면 더욱 좋고요. 특히 오늘 강의는 지난주와 이어지는 강의이기 때문에 또 지난주 강의를 같이 보시면 좋겠죠. 어떻게 보나요? 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연결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저희 지난 강의 풀 버전으로 모두 다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서 충분히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주식 맛집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링크 누르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제 모든 강의 영상들 있습니다. 반복해서 보시면 반드시 이해하실 수 있고요. 반드시 노력하셔서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잡기 하입니다. 그래서 오늘로 인해서 목표가 손절가 잡기 강의는 끝나게 됩니다. 자, 볼게요. 지난주에 봤지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뭐라고요? 종목 매수 후 목표로 노리는 가격이자 구간, 그게 바로 목표가입니다. 자, 손절가는 뭘까요? 네, 종목 매수 후에 리스크 관리를 위한 손실 제한 가격 혹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목표가, 목표 구간 이 부분을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손절가, 손절 구간을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저의 목표가 강의를 원리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이 손절가 강의는 자연스럽게 배워져요. 주식의 기술적 분석이 좀 재밌는 게 하나를 알면 똑같이 반대로 뒤집었을 때 반대 부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강의를 확실하게 습득을 하시면 손절가 강의는 자연스럽게 아실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설명은 드릴 거니까 목표가 강의를 못 보셨거나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셨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원리를 알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고 기억에도 많이 남고 응용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기술적 분석 손절가 잡기입니다. 손절가는 어디서 잡을까요? 지지선, 지지대, 전저점 구간을 손절가로 설정을 합니다. 지난주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을 했어요? 네, 저항선, 저항 구간, 전고점 이런 구간을 이제 목표가로 설정을 했고 목표가로 설정을 했죠. 그리고 손절가는 지지선, 지지대, 그리고 전저점 구간을 손절가로 설정을 합니다. 단기 매매, 단타 매매일 경우에는 장중으로, 일봉 매매일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좀 더 여유가 된다면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제 강의는 기본적으로 일봉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일봉을 가장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일봉 기준으로 하는데 분봉이라든지 이런 다른 봉, 10분봉, 30분봉, 5분봉 이런 것들을 이용한 단타 매매도 나중에 또 제가 기회가 있으면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일봉을 이용한 손절가 잡기고요. 대량 거래가 동반된 장대 음봉은 매도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 거래가 나온 장대 음봉에서는 일단 매도하고 보는 것도 괜찮아요. 네, 이 내용도 아마 앞으로 강의에서 많이 다루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일단은 지지선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저 위치에 있다면 그래도 많이 빠졌다가 살짝 올라가려고 하네요. 그죠? 그래서 매수해보기도 나쁘진 않은 위치라고 보고요.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이라든지 전고점 저항대 정도를 설정하면 돼요. 지난 강의를 잘 보셨다면 설정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지지선입니다. 어디를 손절선으로 한다고요? 네, 지지선. 그럼 지지선은 어딜까요?
제가 지지선은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목표가 강의를 완벽하게 이해하셨으면 지지선이 어딘지 아실 수도 있어요.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어볼게요. 지지선입니다. 여기에요. 검은 선으로 그어드린 데가 지지선이에요. 자, 그러면 왜 지지선이 손절가가 될까? 지금 이 검은 선 그린 구간을 잘 보면 어때요? 주가가 하락해도 저 검은 선에서는 반등합니다. 웬만하면. 그렇죠. 지금 화면에 나온 상황 중에 이제 검은 선을 한 번이라도 깨고 내려간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검은 선에만 닿으면 주가가 올라가요. 이건 무슨 원리일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저 검은 선이 있는 가격이 5,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주가는 뭐 5,000원에서 뭐 10,000원, 1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5,000원 떨어졌다가 한 7,000원 올라갔다가 5,000원 떨어졌다가 6,000원 갔다가 5,000원 떨어졌다가 이런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저 종목은 5,000원만 가면 반등을 하네? 5,000원에서 사면 되겠다. 아주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5,000원까지 주가가 떨어지면 매수가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반등을 하는 거죠. 아주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이게 결국은 뭐죠? 심리입니다. 심리라고 말씀드렸죠. 기술적 분석은. 그렇기 때문에 5,000원이 손절가인 거예요. 왜? 5,000원은 무슨 가격입니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가격이에요. 과거에 증명이 됐죠. 어느 정도는? 5,000원에서는 다 반등이 나오니까. 5,000원에 사면 올라가겠네. 그죠? 그래서 5,000원이 손절가인 거예요. 왜? 5,000원에선 반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반대로 만약에 5,000원을 깨고 주가가 4,500원 정도로 내려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왜 내려갔을까요? 5,000원에선 보통 반등하는데 왜 내려갔을까? 5,000원에서 산 사람이 없어서? 아니에요. 5,000원에서 산 사람은 많아요. 항상 그 종목을 5,000원에서 반등을 했으니까 그걸 노리고 샀겠죠. 근데 그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고 5,000원을 깨고 주가가 내려가는 순간 투자 심리는 완전 무너져요. 그리고 전에 이평선 강의에서도 설명해 드렸듯이 99% 이상의 투자자가 다 손실로 진입하게 됩니다. 5,000원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손실을 안 봤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그 5,000원이 깨지는 순간 다 손실. 그때부터 투자 심리 악화. 그럼 추가적인 주가 하락. 손절선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맥점에서 잡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이 손절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강의를 180도 뒤집으면 손절가 강의가 됩니다. 원리는 똑같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지지선은 어딜까요? 대략적으로 보이시면 좋은데요. 자, 지지선은 여기입니다. 여기. 이 가격은 뭐죠? 지지가 됐었던 구간. 이전에도 한번 여기서 지지를 받았고 그 이전에도 한번 지지를 받았네요. 그 이전에도 지지를 받았고 그 이전에는 주가가 지지선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왔어요. 지지선은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근데 지지선이 깨지면 그 지지선은 저항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 지지선이 저항선이 돼서 부딪히는 모습들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저의 그 강의 채널에 모두 다 올려놨으니까 꼭 채널 추가하셔서 또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선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격이고 지지선이 깨지면 그때부터 주가는 하방으로 계속해서 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지선을 손절가로 잡으면 좋다. 네,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지지선은 어딜까요? 주가가 횡보하다가 갑자기 급등했다가 옆으로 또 누워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지선은 뭐라 그랬어요?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격. 그리고 깨지면 급락할 수도 있는 가격. 그게 바로 지지선입니다. 지지선에 이제 선을 그어보면 여기죠. 그래서 이 위치를 손절가로 잡으면 심플하고 기계적인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목표가는 어디로 잡으면 좋을까요? 목표가는 지금 차트에 보이시는 최고가 정도로 잡으시면 괜찮겠죠. 이유는 계속해서 설명드렸어요. 거기 물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위치에서는 매물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차트는 나만 보는 게 아니고 모든 투자자가 보는 차트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정 차트를 보면 비슷한 생각을 하겠죠. 그죠? 주가도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이 차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차트를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술적 분석은 뭐 지나간 차트인데 이미 지나간 거 뭔 의미가 있냐. 미래가 중요하다. 물론 아예 틀린 말은 아니기는 해요. 하지만 미래 예측은 뭘로부터 오죠? 과거로부터 옵니다. 과거가 없다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없죠.
우리가 어떤 미래를 예측해요? 뭐 5년 뒤에, 10년 뒤에 뭐 인공지능 세대가 오겠다. 뭐 대부분 이런 식으로 예측하잖아요. 그죠? 뭐 6G 시대가 오겠다. 그죠? 5G 이용자 많이 늘어났으니까. 어떻게 예측할 수 있어요? 과거를 봤으니까. 과거를 봤을 때 뭔가 인공지능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4G에서 5G로 넘어왔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건 과거예요. 과거 없는 미래 예측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은 반드시 보셔야 돼요. 더 중요한 거. 나만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요? 아니요. 다른 사람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도 모두 다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다? 심리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뭐라고요? 심리. 말씀드렸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지선입니다. 지지선에서는 지지받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깨지 않으면 홀딩. 지지선을 깨고 주가가 내려가면 주가가 급락할 수 있으니까 손절선으로 잡으면 적절하다. 그래서 검은 선이 손절선이다. 요겁니다. 자, 다음은 지지대예요. 자, 지지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저항 매물대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격이 아니고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은 구간. 그게 지지대예요. 지지대를 한번 그려드리면 여기죠. 그래서 맨 위에가 1차 손절가, 밑에가 2차 손절가, 밑에가 3차 손절가가 되겠죠. 지난주에는 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 이렇게 그려드렸고요. 지금 손절강이기 때문에 1차 손절가, 2차 손절가, 3차 손절가 이런 식으로 정해드리는 겁니다. 자, 검은 선을 아무 데나 긋는 게 아니에요.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서 그어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지선을 보면은 이제 전고점에 이제 주가가 맞아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고점에 맞은 걸 뚫으면 저항선은 지지대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맨 위에 있는 검은 선을 보시면 그 구간을 주가가 뚫지 못하고 한 3번 정도 무너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뚫었죠. 네, 뚫었는데 뚫었을 때는 엄청난 힘이 모여서 뚫었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뚫고 나서는 그 뚫렸던 가격대에서는 상당한 거래량과 새로운 힘이 개입된 거기 때문에 그 힘이 개입된 위치에서는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한 게 바로 지지대입니다. 뭐 N자형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지지대를 활용한 또 매매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제 강의는 이제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고요. 풀 버전 강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무료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공개해 놨으니까요. 모두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드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저희 채널을 통해서 수많은 강의들 공개되어 있으니까 마음껏 보시고 100번 본다고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마음껏 보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널 추가가 QR로 안 되시면 문자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주식 맛집 4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문자로 답장 받으실 수 있어요. 네, 문자로 받고 누르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에는 저의 풀 버전 강의들 모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배워가시고 기관 외국인에 지지 않는 살아남는 강력한 개인 투자자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지대 강의 말씀드리고 있죠. 자, 여기서도 이제 지지대를 한번 볼게요. 우상향 추세, 추세가 좋네요.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등락은 큰데 이런 차트에서는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또 급등주 잡는 강의나 이런 것들도 또 준비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지지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지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지선이 아니고 지지대예요. 지지받을 수 있는 매물인데 주가가 이제 위에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매물이 아니라 지지로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 위치가 되게 중요하죠. 주가가 거래가 많은 가격 위에 있냐, 밑에 있냐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당연히 위에 있는 게 좋은 거죠. 밑에 있다가 위로 뚫고 올라갔으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때는 또 신규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매매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목표가 잡기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손절가 잡기도 당연히 다르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기술적 분석에 포커스를 맞춘 강의입니다. 사실 이제 기술적 분석의 활용도가 높고요. 기본적 분석보다는 훨씬 더 난이도도 쉬워요. 네,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기본적 분석 강의를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저희 채널로 오시면 또 강의가 다 준비되어 있지만 또 이 시간을 통해서는 기술적 분석 강의를 기초적으로 먼저 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구성할 때는 항상 순서를 많이 생각하는데 난이도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강의마다. 처음부터 이제 기본적 강의를 하면 진짜 어려워요.
별의별 개념, 막 부채 비율, 뭐 ROE, 뭐 ROA, 뭐 이런 개념들 나오는 순간 졸립니다. 기술적 분석은 익숙한 차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몰입도가 좋아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순서도 제가 신경 써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네, 전저점입니다. 전저점. 전저점 구간에서 손절가를 잡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위치에서 전저점은 어디예요? 네, 몇 거래일 전이죠. 네, 몇 거래일 전을 심플하게 잡으면 이 위치가 손절가가 됩니다. 목표가 잡기에서는 전 고점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절가 잡기니까 전 저점이에요. 기술적 분석은 하나를 알면 반대로 뒤집었을 때 다음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 그래서 하나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목표가 잡기를 완벽하게 이해하면 손절가 잡기는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라는 겁니다. 전저점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왜? 지금 차트를 보시면 검은 선을 그려드린 가격에서는 주가가 반등을 했잖아요. 그럼 다음번에도 검은 선에서는 주가가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반등하지 못하고 떨어졌다는 것은 시장의 투자 심리가 그만큼 악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매물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저점이 뭐가 된다고요? 네, 손절가가 됩니다. 기술적 분석의 손절가. 요건 이제 초보자분들이 그렇다는 거고 매매를 많이 하신 분들은 좀 더 응용을 해서 약간 예외를 둘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갑자기 내일 연준에서 금리를 1%포인트로 올린대요.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굉장히 급작스럽죠. 시장은 분명히 충격을 받을 겁니다. 시장에 있는 모든 종목이 다 떨어져요. 이 종목도 예외는 아니겠죠. 이 종목이 뭔지랑 상관없이 떨어지겠죠. 바로 손절가 깨집니다. 그죠? 초보 투자자분들은 그런 변수를 판단하지 말고 그냥 손절하는 게 맞아요. 내가 정말 시장에서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어때요? 이건 종목 문제가 아니라 시장 문제구나. 이건 단기 충격일 수 있으니까 일단 보유한다. 이렇게 하고 여유를 좀 더 두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훈련된 투자자 입장에서의 판단입니다. 정말 아주 초보자분들은 뭐 연준에서 뭐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그게 뭐야? 이러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또 이해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상황에 따른 대응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강의는 어쨌든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한 강의니까 최대한 정석적인 면에서 정석적인 매매 방법, 정석적인 이평선 매매, 정석적인 목표가 손절가 잡기, 요걸 이제 기반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 응용할 수 있어요. 처음에 뭐 캔들도 모르고 뭐 이동평균선, 매물 저항 이런 것도 모르고 갑자기 무슨 뭐 일목균형표 이런 보조지표로 넘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수익을 보실 수가 없어요. 공부라는 건 순서가 있는 거니까. 기초부터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면서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셔야 재미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전저점 또 볼까요? 주가가 많이 급등했다가 위에서 5일 이평선 안 깼네요. 그죠? 5일 이평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오늘 매수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을 때 손절가를 어디로 잡아볼까? 딱 보입니다. 요거는 딱 요 위치가 좋아요. 전저점. 지지를 받았던 위치 이자 하나가 더 있어요. 5일 이평선에서 반등한 위치예요. 그죠? 그래서 저 가격을 깨면 전저점 구간을 깨고 5일 이평선이 반등했었던 과거의 위치도 깨게 되니까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뚝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저점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여기선 지금 목표가가 차트로 잡기엔 조금 애매해요. 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살짝 뚫어낸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차트에서는 고점이 없습니다. 그럼 차트를 좀 더 길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길게 늘려보시면 거기에 고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또 잡아보실 수도 있겠죠. 네. 차트는 제가 이제 일본 기준으로 보통 강의를 많이 드려요. 나중에 분봉 강의도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건데 일봉부터 먼저 볼 줄 아셔야 그 다음부터 또 분봉도 보실 수 있으니까. 일봉도 못 보면서 뭐 분봉, 뭐 60분봉, 5분봉, 뭐 틱봉 이런 거 보셔봤자 소용없습니다. 기본을 잡고 가셔야 돼요. 기본을 알면 나머지는 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전저점을 왜 손절가로 잡는지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를 알아야 돼요. 단순하게 전저점 깨지면 매도. 이건 소용없어요. 네. 왜 전저점 깨지면 매도인데? 이 Y가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내 것이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저점을 안 깨도
지지대를 안 깨도 매도할 때도 있어요. 뭐냐? 장대 음봉이 거래량을 동반하면 그때는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좋긴 좋아요. 자, 밑에 보시는 게 거래량이에요. 갑자기 거래량이 훅 늘었죠. 그리고 주가가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확 떨어지면서 전날에 양봉 몸통까지 다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이건 뭐예요? 일단은 갑자기 어떤 이유로 호재가 나왔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급등했는데 시장가로 매도를 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종목은 물린 사람들이 정말 수두룩합니다. 갭상승할 때 따라간 사람, 갭상승했다가 밀릴 때 반등 노리고 매수한 사람, 이런 단타 사람들이 엄청 밀린 거예요. 물린 거예요.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거래량을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높은 거래량은 매수도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매도도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런 장대 음봉의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시장가로 매도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럼 시장가로 매도한 사람들의 물량을 누가 받아줬어요? 밑에 매수 걸어놓은 사람들이 받아줬잖아요. 그럼 밑에 매수 걸어놨던 사람들은 정말 예측도 못한 상황에서 매수를 당한 거죠. 매수한 것과 매수 당한 것은 또 다릅니다. 이것도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차트의 위치와 크게 관계없이 장대 음봉이 일단 뜨면 매도를 하고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지선이나 뭐 전저점 이런 개념은 아닌데 어쨌든 이런 위치에서는 매도하는 게 좀 더 좋으니까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차트인데요. 또 마찬가지예요. 장대 음봉이 떴죠. 네, 전저점 이탈이 아니든 뭐 지지선 이탈이 아니어도 일단은 대량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이 뜨면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장대 음봉의 원인을 분석해서 이거 별거 아닌데?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있으면 보유하거나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건 이미 초보 투자자가 아니에요. 지금 제 강의는 초보 투자자분들을 기본 개념으로 잡는 거기 때문에 장대 음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동반되면 내가 그리고 그 이슈를 분석할 능력이 없으면 일단 매도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목표가 손절가 강의 2강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 지난 강의 또 풀버전 강의 모두 다 공개되어 있어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저희 모든 강의 채널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마음껏 보시고 공부하시고요.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로 주식 맛집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문자로 답장 받으실 수 있고 누르시면 채널 추가됩니다. 채널을 통해서 많은 공부 자료 공개하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시간은 또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알찬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